안녕하세요. 박가영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인드 강연보다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책 한 권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래교실 때 너무 뜨거웠던 그 열기를 조금 차분하게 깔아주기 위해서 제가 반쪽짜리 뭔가요? 왜 소리가 속담. 반쪽짜리 속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속담 잘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속담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하늘이. 하늘이 비슷하긴 한데 아닙니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손 들고. 아 맞다. 예, 우리 어머니 맞추셨습니다. 공전탑이 무너지랴. 이건 쉽죠? 네. 그다음 난이도 조금 높이겠습니다. 자, 정답은 두 글자, 한 글자입니다. 땡땡도 처서가 지나면 땡이 삐뚤어진다. 모기도.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손 들고. 네, 저 우리 모자 쓰신 아버님. 네.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예. 박수 쳐주세요. 이거 제가 저 중구에 가서 아무나 중구 도서관에 가서 제가 이 퀴즈를 내봤는데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참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뜨거웠던 그 여름, 그 열기가 식으면서 이제 처서가 오면은 이 모기도 이제 힘을 잃는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은 요즘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밤에는 막 춥죠. 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난이도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정답이 공개될 뻔했죠. 무지 빠른 분들은 보셨을 텐데. 땡땡은 칠수록 고와지고 땡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자, 손 들고 아시겠는 분? 난이도가 조금 있죠? 자, 아시는 분 손 번쩍 들어주세요. 힌트 여기 있습니다. 위에 두 글자, 밑에 한 글자. 어렵나요? 맞아요. 눈치 빠르시네. 가루 나왔죠? 어이구. 가루는 나왔죠? 네. 이제 한 점만 맞추시면 돼요. 누구예요? 손 들고. 저기 되게 빨간 옷 입은 선생님이 맞추셨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거 가루를 체에다가 막 이렇게 칠수록 가루가 고운 가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많으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고 이게 말이 거칠어진다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네 글자예요. 귀신도 모른다. 귀신이 뭘 모르죠? 귀신도 몰라. 정답은 네 글자. 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땡땡땡땡 귀신도 모른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진을 쳐다버린다. 네? 진을 쳐다버린다. 뭐라고요? 귀신도 진을 쳐다버린다. 아닙니다. 비슷하게 됐습니다. 어자가 나왔어요. 비슷했어요. 자, 내 팔자는 귀신도 모른다. 내 팔자. 맞습니다. 팔자도 귀신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네네, 저 뒤에 오르시.
세상 일은 귀신도 모른다. 세상 일은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시면서 세상 일 팔자가 모르겠다 이렇게 많아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징을 자. 쳐도 귀신을 모른다. 네? 징을 쳐도 귀신을 모른다. 징을 쳐도 아닙니다.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거하고. 아 이거. 네. 손 들고 얘기하세요. 손 들고. 우리 없으면 저 선생님에게 넘어갈까요? 예. 네. 말 안 하면 어떻게 하셨죠? 맞습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누가 내 속 알아주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지하고 내하고 살은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사정은 나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모른대요. 누구도. 귀신도 모른대요. 귀신이 말이 있어요. 말이 있냐고요? 귀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이 없어요. 확인을 못했네. 자, 우리 어르신들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내 마음의 표현을 잘 많이 하고 사시면은 이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옛날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난쟁이 피터. 이 난쟁이 피터 이야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실화예요. 실화를 이거 적은 마인드 서적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터 이야기 줄거리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이 피터는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거리의 노숙자 있죠? 거리의 노숙자에서 나중에 하버드대,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데가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대학 그 전 세계 대학 서열 1위가 하버드 대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는 그 50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하버드대 전 세계 1위 하버드대, 그것도 로스쿨 법대를 졸업한 사람, 그 사람의 실화를 기록한 책인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 피터가 노숙자에서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난쟁이 피터 속에 거인의 깨운 힘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 두려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노숙자가 훗날 변호사로 변하는 키 작은 피터 이야기.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난쟁이 피터 호아킴 테프사다의 작품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나 바보 피터로도 잘 알려진 작가죠. 피터는 태어날 때 난쟁이로 태어납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와 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학교는 자퇴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피터는 어떻게 하버드 대학 출신의 변호사가 되고 삶을 디자인하는 학교를 세우게 될 수 있었을까요? 피터가 인생을 바꾼 힘 무엇일까? 피터는 태어날 때부터 몸집도 작고 울음소리도 가냘프고 못생겼었습니다. 그의 아빠와 가족들은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며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은 놀립니다. 피터 홀은 찌그러진 냄비, 납작한 펜, 콰지모도, 노트르담 꼽침, 난쟁이 거꾸로 자라냐. 이런 놀림을 당한 피터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죠. 하지만 피터에게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를 믿어주고 힘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쪼글쪼글한 우리 아이 피터에게 가장 예쁘다고 말해주는 엄마 신시아가 있었습니다. 피터,
마음의 키를 키우면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마음의 키가 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거인이야. 자이언트 피터. 하지만 밤늦게 일하던 엄마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피터는 엄마에게 약속합니다. 엄마 약속할게. 멋진 피터가 될게. 자이언트 피터. 엄마를 잃은 아픔을 지닌 채 중학생이 된 피터는 하지만 괴로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을 늘 놀리는 친구들에게 덤벼들어 싸우기도 하지만요. 그 괴롭힘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나쁜 친구들을 피해 숨어들은 도서관 구석에서 우연히 사서 선생님인 크리스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피터, 비록 몸은 작더라도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마음의 키가 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거인이라고 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엄마가 하던 말을 크리스틴 선생님이 똑같이 합니다. 작은 키에 뒤뚱거리는 폼. 자신과 닮은 크리스틴과 가까이 지내면 친구들에게 더 놀림을 받을까봐 피터는 선생님의 호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책을 읽어주고 추천해주고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주는 선생님에게 피터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책을 읽고 독서 노트도 작성해 갑니다. 하지만 피터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고요. 피터는 결국 거리의 방랑자가 되고 맙니다. 거리를 헤매던 피터,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알렉스 경을 만나게 됩니다. 피터는 키가 작다고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더욱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알렉스 경을 따라서 간 무료 급식소에서 피터는 크리스틴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선생님은 피터를 만나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피터, 지금 내 상황이 힘들다는 건 알아. 그건 내 앞에 놓인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해. 키가 작더라도 마음의 키가 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거인이야. 선생님이 곁에 있어줄게. 하지만 피터는 말합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태어났어요. 돈도 없고 못생기고 돌봐줄 부모도 없는 놈이라고요. 이게 다 날 때부터 정해진 제 몫이라고요. 이제 저는 돈이나 벌 거예요. 하고 피터는 선생님 곁을 떠나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피터는 세상에서 이렇게 홀로 버려진 자신을 찾고 있었던 선생님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피터의 마음에서 희망을 이끌어낸 선생님 덕분에 피터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뉴욕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난쟁이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넘어서 택시 회사와도 싸우게 됩니다. 독서를 하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고 GED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시험에도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피터는 하버드 내 프랑크 교수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행복은 단순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몰입하는 데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큰일 해야 하는 사람, 진정한 행복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믿던 피터는 프랭크 교수와 만난 후 변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남들의 이익을 위해 관심을 가지면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 목적의 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삶, 좀 더 높은 차원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피터는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밤에는 뉴욕 시립대 야간반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되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피터는 그 후 하버드 로스쿨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차리게 되고요. 찾아가는 법률 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해서 직업학교, 삶을 디자인하는 학교도 세우게 되는데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는 인생의 목적을 차근차근 이뤄갑니다. 피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엄마 신시아의 자이언트 피터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고요. 크리스틴 선생님, 그리고 윌리엄 프랭크 교수. 그에게 꿈을 주는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 피터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변호사가 되고요. 삶을 디자인하는 학교도 세우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 새 삶을 또 선물하게 되죠. 피터, 마음의 키를 키우면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우리 아들 피터, 자이언트 피터. 비록 몸은 작아도 마음의 키가 큰 사람이 진정한 거인이야. 난쟁이 피터를 거인으로 만든 말들이었죠. 자이언트 피터. 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피터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피터는 이런 과정을 지내는 동안 자신이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피터의 꿈이 되고요. 그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그 꿈과 이유가 피터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작은 거인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사나요? 넌 안 돼. 이런 못난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넌 거인이야. 자이언트야. 큰 사람이란다. 미래의 리더가 될 거야. 인생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돌덩어리 안에 천사가 숨어있는 것을 알았던 미켈란젤로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에게 보이지 않는 숨은 그림을 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 아닐까요? 주로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시나요? 어려울 때 나를 살린 한마디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살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내용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가 가죠? 이 피터는 키가 150cm가 안 된대요. 150cm. 150cm 같으면은 어른인데도, 남자 어른인데도 제 어깨 정도 이렇게 오는 키인 거죠.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 피터는 학창 시절부터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이 피터를 싫어했어요. 난쟁이라고, 못생겼다고. 아버지도 싫어했고 그랬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엄마 신시아는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항상 피터에게 너는 자이언트 피터야. 너는 잘 될 거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리스틴 선생님도 피터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로 피터를 응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피터가 이 선생님과 엄마의 영향, 그 다음에 프랭크, 그 다음 그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이 택시 운전을 하는 가브리엘, 동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피터가 나중에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여기 내용에서 보다시피 피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형편, 자신의 삶을 비방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랬던 피터가 나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피터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70대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나는 80대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나는 90대다. 는 아직 안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들 70년, 80년 이렇게 사시면서
참 많은 말도 하고 살고 많은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에, 그죠? 어렸을 때에 들었던 그런 말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말도 있고 기억나는 말도 있고 그럴 텐데 주로 내가 자주 듣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아 있었던 그런 말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실까요? 기억이 안 납니까? 아, 예. 혹시 다른 마이크 있으면 하나? 제가 가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 옷 입으신 어머님. 감수성이 좋다. 들으셨어요? 감수성이 좋다. 아, 감수성이 좋다 하면 우리 어머님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걸 좋아하셨어요? 환경에 적응을 하고 필요에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가족들 이야기를 해서 어릴 때 그렇게 해서 크게 좋더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가족분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셨던 분들 같습니다. 감수성이 좋고 그러셨다는 말도 표현을 해주고 아주 크게 될 거야 했던 우리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코미디언이니까 탤런트니까 안문숙 씨 알죠? 안문숙 씨. 이 안문숙 씨 어머님은 이 딸이 안문숙 씨가 굉장히 말을 안 듣고 화가 날 때에 막 욕을 한대요. 욕을 하는데 어떤 욕을 하느냐. 야, 이 대통령이 되려나. 욕을 해서 야, 이 대통령이 되려나 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대요. 우리 어머님들도 가끔 자녀분들이 속을 썩이면 옛날에 얘기 많이 하셨죠? 어떤 말씀 하셨는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나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다. 생각이 나실 텐데. 안 나요? 안 나요? 70년, 80년 지나오면서 요 앞에 우리 스님이 웃고 계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는 좀 꾸미고 살아라. 너는 좀 꾸미고 살아라. 외모에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아이고 예쁘셔가지고 조금만 꾸미면 예쁠 것 같은데 엄마가 안 꾸며가지고 우리 딸이 속상했나 봅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말. 저는 옛날에 행동이 느려가지고 빨리 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밥 먹어라. 그 다음에 빨리 가라. 빨리라. 제가 이 밥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40분, 50분 동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늘 듣던 말이 빨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행동도 느리고 이 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빨라진 거예요. 네,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내가 자주 쓰는 말 어떻게 있을까요?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이고 싫어서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행복합니다. 아이고 저 뒤에 계신 어머님은 또 행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라는 저는 말을 행복합니다. 서로 많이 하고 살고요. 감사합니다. 서로 질기나 세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요즘 그렇게 사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아마 긍정적인 에너지가 참 많으신 분 같습니다. 주로 조금 전에 우리 어머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저기 뭐지 또 잠이 와 죽겠다. 이 말 끝에
예,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거 마인드 강연 시간 때 혹시 어르신들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 예,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또 다른 누가 듣고 있는 줄 아세요? 지가. 네? 한 말은 새가 듣고 지가 한 말은 지가. 새가 아, 그렇죠. 새도 듣고 쥐도 듣고 쥐도 듣고 듣습니다. 한 말은 또 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들어요. 본인 자. 누가 들어요? 본인 몸. 네? 본인 몸이 다. 맞습니다. 아이고 잘 들으셨네. 본인 몸이 들어요. 그 일본에서 교수님이 실험을 하셨는데 그 물에게 그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실험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네. 물 형체는 육각형이 가장 좋다잖아요. 이 육각형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은데 이 물 결정체를 만들어주는 그 실험을 긍정적인 말을 했던 그 물을 얼렸을 때에는 아주 우리 그 왜 눈 결정체처럼 예쁜 육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미워, 어휴 짜증나, 어휴 정말 싫어 이런 말들을 했던 그런 물 결정체는 막 깨어져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실험한 걸 봤거든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이 몸이 듣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나만 들을 뿐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몸에도 영향을 준다. 마음에도 영향을 주지만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실버 대학에 오셨으니까 이걸 배우셨으니까 그죠? 손자 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안문숙 씨 어머님처럼 어이구 이 변호사가 될 놈아 어이구 이 잘 될 놈아 이제 욕을 하셔도 욕부터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대로 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또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었던 한마디는 이거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울 때 저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소극적이고 그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은 MBTI라는 게 있는데 E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I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E 성향은 뭐냐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I 성향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런데 저는 I예요, I. E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느냐면은 우리 조금 전에 어머님들 놀이교실에 것처럼 아싸 하고 막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냥 활동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막 밖에서 활동을 해야지 막 몸에서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돌고 막 건강해지는 이런 형이 E형. 이게 외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I형은 내향적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은 에너지가 다 소비돼가 너무 피곤해요. I 성향은 오히려 집에서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면은 에너지가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E가 I를 보면은 답답해 죽겠고 I가 E를 보면은 깝치니까 미치겠고 이 성향이 좀 이게 완전 반대되는 성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I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는 걸 좋아해요. 집에 옛날에 회사 다니다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를 가면은 저를 들어갈 때에 보고 이제 회사 갈 때에 휴가가 다 끝나면은 집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는 성격인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말도 먼저 잘 못 걸어요. 누가 먼저 와가지고 상미경 씨
반가워요 막 이래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러는 정도. 먼저 다가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를 아는 체를 안 해주면은 또 소심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내한테는 왜 인사도 안 하지? 나를 싫어하나? 전에 내가 그 뭐 말 한마디 그거 한 게 뭐 잘못돼서 나를 싫어하나?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나? 속으로 또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제 스스로.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한번 해준 분이 있어요. 같이 일을 하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너는 다른 누군가가 먼저 네가 인사해 주기를 네가 인사를 해주면은 그 사람도 너처럼 고마워하고 반가워할 수 있잖아. 네가 먼저 가서 인사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너에게 고마워할 거야. 그런 말을 한번 해준 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면 반가워요, 어서와요 인사 한번 먼저 해주면 제가 굉장히 고마웠고 그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서와요, 반가워요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도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별거 아닌데 그 뒤로 제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쾌활해지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강연하고 이러는 것도 제가 굉장히 지금 땀을 흘리고 있고 막 그런데 이것도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혹시 나에게도 힘이 되는 말을 해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좀 발표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보이시겠지만. 저는요,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도 어렵고 그래서 네.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어쨌든 교회로 오셔가지고 마음에 위안을 얻으셨다 하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또 절에 가서 그렇게 평안을 찾는 분도 있다 하시기도 하지만 또 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네요. 자,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우리 마이크 드신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요? 네.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로 힘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멘토 한 분이 네. 저에게 도전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도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실고 회장님이시죠? 네. 네, 보니까 그 막 200명, 300명, 어떤 때에는 뭐 한 400~500명씩 막 어머님들을 막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아주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건 할 수 있다는 그 멘토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시간인데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분명히 있어요. 사건들이 떠올려 보면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마이크 넘겨주시겠어요? 자,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었던 한마디. 누구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나에게 멘토가 있었던. 저도요. 네. 너무 소심하고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하는 진짜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가서 뭐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강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진짜 그런 사람인데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누구한테 말을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도 딱 옆에 친구 짝지. 네. 중고등학교 때 다 짝고 짝지하고만 이렇게 친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네. 새로운 힘이 생기고 아 내가 이런 자인데 내 자신을 잘 몰랐구나. 나는 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도 높이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부터 너무 힘이 되고 이게 새로운 힘이 있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마음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많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사실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이 교회를 만나는 것이 오늘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19살에 경주로 시집을 왔어요. 지금 남편도 있는데 19에. 내가 그래서 왜 19 순종을 노래를 많이 했냐면은 19에 시집을 와가 다낭절에 18년을 다니다가 제가 암 7군데가 걸려가 동강병원에서 한 달도 못 산다고 사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이 돈을 받으면은 암에서 벗어난다 그래가 수양해야 되는 데를 청주 수양해야 되는 데 갔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듣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면 내 죄도 지고 갔겠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을 울산병원에 동강병원에 안구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약을 3군데 싸가지고 가서 그럼 이 죄도 없어졌는데 내가 이 암도 없어졌겠네 하면서 그때부터 그때 얼마나면 나이가 24살이었거든요. 34살이다. 지금 77이에요. 그때 이제 이 암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았어. 예.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감사함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앉아 계시는 이 어르신들이 발표를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이 힘을 얻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신다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쟁이 피터는 불우한 어린 시절 자기의 키가 작고 그런 핸디캡도 있었지만 이 피터 주변에서 피터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피터의 이 마음의 불신이나 그런 것들을 그 긍정적인 곳으로 옮겨주는 어머니 신시아 크리스틴 선생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 선생님과 엄마 신시아 덕분에 결국은 난쟁이 피터가 자이언트 피터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이 피터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책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피터는 이때까지는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왕따가 되고 이러는 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처음에 피터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터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피터 주변에 소위 우리 그 옛날에 그 인복이 많은 사람, 피터는 인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틴 선생님, 그 다음에 알렉스 경, 그 다음에 그 하버드대 교수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피터가 점점 나은 삶으로 이끌림을 받고, 결국은 피터가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피터는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터의 삶의 행복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피터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목적의 힘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단순해요. 바로 이거였어요. 남의 삶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피터의 행복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만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게 더 많이 갖추고, 그죠? 더 많이 쌓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가졌을 때에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줄 때에 나에게도 기쁨이 오고 결국은 그게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피터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난쟁이 피터 책을 준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